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민되는 육아휴직, 육아의 시작으로 사랑받는 아빠가 되다. 사회적 시선을 바꿔가다 강연을 맡은 김기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조금은 저희 강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제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외면받던 아빠, 그리고 사회적 시선의 방향, 그리고 사랑받는 아빠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빠 육아 개선 활동가 육아랜서 김기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빠 육아 개선 활동가 육아랜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제가 좀 소개를 좀 짤막하게 준비해왔는데요. 육아랜서, 육아와 프리랜서의 합성어고요. 그리고 육아와 일을 자유롭게 즐기며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검색을 해도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정의를 내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검색해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없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아빠 육아 개선 활동가, 우리 사회 육아인식, 아빠 육아인식 개선 및 사회관계부처 육아이디어 제공 실천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육아이디어라는 것은 육아와 아이에 대한 모든 생각을 육아이디어라고 제가 명칭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걸로서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발전 포럼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는 보건복지부 청년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멘토링 이따에서 구직자와 대학생들을 상대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칼럼을 아빠 육아 사회적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주제로 칼럼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 관계 코칭으로 부부와 아이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도움 줄 수 있는 역할들을 제 스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외면받던 아빠였어요. 외면받던 아빠에서 육아를 굉장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외면받던 아빠로 되었고 또 육아를 고민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육아를 모르던 외면받던 아빠. 제 몸만 봐도 굉장히 씁쓸하죠. 굉장히 육아를 처음에 몰랐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성공을 꿈꾸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성공을 갈망하고 정말 나만 생각하던 그런 남편이었죠. 그러다 아이가 태어나고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사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아이를 낳고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혼자 외벌이를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혼자서 외벌이를 진행하다 보니 수익적인 면도 굉장히 고민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가장으로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끝에 저는 사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아내와의 소통은 하지 않은 채 제 스스로 결정하고 회사를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되었죠.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내와의 불화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나은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고요. 나만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은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사실 잘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은 좋았습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금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빚을 많이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지라 사실 그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아내와도 떨어져 지내고 그리고 아이와도 떨어져 살다 보니 사업을 하면서도 아이를 볼 시간도 아내를 볼 시간도 없었던 거죠.
내가 이런 삶을 원했던 게 아닌데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아내와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라는 그런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아내와 아이에게 외면받는 아빠로 바뀌어버렸죠. 굉장히 슬펐습니다. 네,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고 내가 왜 이런 상황들에 처해야 됐었는지 혼자서 자책하고 괴로움에 빠졌었습니다. 아내와의 잦은 다툼과 아이는 엄마만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게 진정으로 원하던 가정의 모습이었나? 그런 모습을 내가 원하고 있었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조금 깨달음을 얻게 됐죠. 제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저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아내와 아이와 소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을 케어하기 위해 아내와 소통하고 그리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는 백인의 아빠단을 통해 육아를 알게 되면서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육아와 가정의 행복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였던 잦은 다툼, 아이의 외면, 아내의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가정은 위기지수가 잦아들었습니다. 잦은 다툼과 아이의 외면 그리고 아내의 우울증들이 조금씩 극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변화였죠. 또한 아빠 육아가 개선되면서 배움과 실천, 소통, 대화, 존중, 노력을 하면서 아이와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토대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니까 아이들 또한 너무 행복하다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래, 내가 이게 원하던 우리 가정의 모습이었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지라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와 아이의 우리 가족 모두의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의 휴식을 갖고 저는 그토록 원했던 아이와의 소통을 가지게 되고 또는 부부 관계가 나아지면서 우리의 가족 성장에 대해서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족과 함께 성장을 이뤄내면서 우리 가정에게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나부터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노력하고 발전하다 보니 아내 또한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정말 좋아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사업을 한 게 무슨 의미이고 내가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제서야 조금씩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육아랜서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아빠 육아 개선 활동가. 네,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지만 저는 이런 단어들을 저에게 맞춰가면서 육아 랜서로서 또는 아빠 육아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육아에 있어서는 아빠가 육아를 전담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대신해주고 아내의 일을 대신해주면서 함께 육아를 공동으로 진행하다 보니 아내도 저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몰랐던 아내의 그런 일들을 공감함으로써 소통에 대한 대화가 마련이 된 거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를 외면하던 부부에서 한 단계 나아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우리 부부에 있어서도 배려와 소통을 통해서 아내 스스로가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바꾸려고 변화하다 보니 아내도 그런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일도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실패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일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아이를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다시 취업할까? 아니면 다시 빚을 내어 사업을 할까? 사실 다시 빚을 내어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다시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사에 들어가면은 우리 아이와 우리 아내는 똑같은 환경에 처해질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낸 게 플랫폼 노동자였습니다. 현 시대에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플랫폼 노동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제고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적인 면도 조금은 개선할 수 있었죠. 그렇게 플랫폼 노동자의 일을 걷고 또 디지털 엔잡이라는 흔히 말하는 요즘 세대의 청년들이 하는 그런 디지털 엔잡을 시작하게 됩니다. 글쓰기, 브랜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저 스스로를 육아를 하면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죠. 그리고 사회활동가로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활동가라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육아를 모르던 아빠에서 조금 더 나아가 나처럼 육아를 모르던 아빠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도움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백인의 아빠단 멘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청년들이 또 결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기 위해서 더 발전하는 사회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청년위원회를 맡게도 됐습니다. 육아 크리에이터, 육아를 존중하면서 우리 아이를 존중하면서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 또한 우리와 다른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인격체 같이 저희가 굉장히 아이와 소통하다 보니 육아 크리에이터로서 아이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또한 이런 보육발전 포럼 멤버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회활동을 진행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우리 주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버님들 그리고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오디오 방송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소통할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시작한 오디오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소통하다 보니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사회활동가로 한 발씩 한 발씩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성장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홀로 육아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울감에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이와 단 둘이서 집에 있는 것,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 속에 내가 대화할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현실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우울하고 서글픕니다. 그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우울감에 빠지면서 자신을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거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왜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육아를 이렇게 힘들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저희 아내 또한 그런 우울감에 빠지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그런 영향들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그 아이들 또한 부모를 통해서
다 보게 되거든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부모가 우울하다면 그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서 아이들 또한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의 표현을 말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부부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저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제가 알아줘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부모가 처음이니까요. 아빠가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리고자 사회활동가 육아랜서로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그렇다면 만약 홀로 육아하지 않고 같이 육아하거나 또는 아빠 육아를 병행하게 된다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이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아이의 사랑을 얻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인격체, 우리 아이도 존중해야 될 존재다 보니까 그 아이의 마음 표현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아름답고 예쁜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 사랑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사랑도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아내와 소통하지 못해서, 아내에 공감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아내가 오히려 더욱더 사랑을 표현해 주더라고요. 제가 육아를 함께 했기 때문에. 만약 지금까지도 아내가 혼자서 육아를 했다면 아내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사랑을 얻으니까 저 자신도 굉장히 뿌듯하고 사회로 나갈 때도 자신감 있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힘듦을 서로 얘기하고 공감하면서 소통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원하는 부부관계가 아닐까요? 또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소통하다 보니 우리 가정 모두가 굉장히 화목해집니다. 아이도, 아내도, 저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으로 변하더라고요. 매일 인상만 쓰고 있던 저, 그리고 울기만 하던 아내, 눈치만 보던 아이가 제가 육아를 하면서 웃음을 모두 되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저를 성장시키게 하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저 자신 스스로가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아빠 육아, 육아휴직, 사회적 시선.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는 지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 현재 아빠 육아 휴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걱정, 불안, 불신, 불만, 차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빠들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진행해 봤을 때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우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네 어머니들, 즉 아빠의 어머니들이죠. 아버지들, 부모님들. 그런 세대의 부모님들이 왜 남자가 육아를 하냐? 꼭 네가 해야 되냐? 어렵게 취업해서 살고 있는데 왜 육아를 네가 해야 되냐? 라고 걱정을 하시게 합니다. 또는 지인들은 경력은 어떻고 제정신이야? 하지 마. 네가 그거 왜 해? 라는 식으로 불안을 표출해 줍니다. 또는 직장 동료들은 어떨까요? 복직 가능하겠어? 또 네가 육아휴직을 썼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업무 부담 증가는 어떡할 거야? 친구들은 어떨까요? 나는 안 하고 있는데 네가 육아를 하니까 나까지 해야 되잖아. 왜 육아를 해?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안 해야 되는데 괜히 나까지 와이프한테 욕먹잖아.
와이프한테 혼나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는 회사에서도 곧 승진인데 이번 프로젝트는 빠져야겠다. 육아휴직이 굉장히 없는 분위기로도 많이 갑니다. 사실 실제로도 육아휴직을 한 번도 남성이 쓰지 않았던 회사에서 처음으로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회사 내에서나 또는 직장 동료들도 반대를 많이 했었죠. 이러한 분위기들이 현재 우리 아빠 육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인 겁니다. 우리 사회적 구성원들이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또는 아빠 육아휴직이 사회적 시선으로 비춰볼 때 굉장히 비난받을 때도 많습니다. 나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너는 해야 되냐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사회적 시선을 갖고 본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요. 왜 그런 시선을 보고 있는지. 사실 제 주위만 해도 그래요. 제 친구들도 사실 인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거면 되는데, 그거면 충분한데 이러한 걱정과 불안, 불신, 불만, 차별을 우리는 육아휴직에서 또는 아빠 육아휴직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작 아빠 육아휴직을 경험하신 분들은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불안해하던 우리의 가정이 많이 안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던 우리네 가정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정이 안정이 되었다는 것만 이야기 들어도 육아휴직이, 아빠 육아휴직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 수 있지 않나요? 부부 다툼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부부 다툼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하고 있던 부분들을 내가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구나. 그러다 보니 아내와 소통을 할 때도 이래서 힘들었지 또는 이런 부분이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인정을 받은 아내들은 위로감과 공감을 얻으면서 우울증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아내의 회복이 있는 가정은 화목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우리는 육아를 하면서 또 다른 나를 찾게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작 하고 있었던 것들보다 현재 육아를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정을 쏟고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로서 또는 나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계기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또는 취미의 성장도 많이들 가진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 생활을 많이 못 가졌던 분들도 오히려 육아를 하면서 이 취미에 대한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육아와 함께 병행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성장시키는 거죠. 또는 공부를 한다든지. 아빠 육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공부를 하는 매개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자존감과 아내의 자존감, 아이의 자존감들이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간 자신감은 우리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부터가 자신감 있고 나부터가 자존감이 높은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빠 육아휴직을 한 모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졌다고. 그 밝은 데에는 아이의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자존감이 올라가고 조금씩 나아가는 가정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나라에서 육아휴직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2022년부터는 굉장히 좋은 일이 3 플러스 3이라는 육아휴직 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처음 3개월을 시작할 때 각각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치거든요. 금액적으로 이런 돈을 받게 되면 사실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아이에게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금전적인 여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아내의 회복을 돕는 데다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육아휴직을 했지만 금전적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 또한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조금 더 제가 아내와 아이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금전적으로도 생각하는 방향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더 나아갔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에게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남성의 95%가 만족한다, 좋아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정작 사용하는 남성분들은 굉장히 좋다, 너도 해라, 당신도 해봐라,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2017년도에 비해 47.7%나 증감률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6.2%, 그리고 2020년도에는 23%라는 증감률을 보여주게 되죠. 그에 비해 여성분들의 육아휴직은 2018년도에 4.4%, 2019년도에 1.6%, 그리고 2020년도에는 2.1% 정도의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다른 표를 보더라도 이제 2018년, 2019년, 2020년 이 3년간 여성 육아휴직자분들은 8만 명대에 그쳐 있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분들은 2018년대에 10,000명대에서, 그리고 2018년대 2만 명대, 그리고 2020년도에는 현재 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많은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사회적 시선은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아직도 저희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사회적 시선이 바뀌지 않아서 육아를 하는 남성들끼리만 만나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렇듯 우리 남성들이 굉장히 육아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요. 우리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남편분들 정말 따봉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유에서도 회사에도 이득인 남성 육아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회사의 이득이길래 이렇게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유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을까요? 내용을 보시고 혹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내용을 보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가 적극 권장하여 구성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보하여 워라밸을 충족시켜주는 거거든요. 일과 삶의 균형, 우리 많이들 요즘 얘기하잖아요. 워라밸이라고. 근데 과연 회사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반영을 했을 때 회사 구성원들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워라밸을 진행할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사실 예로 하나 들자면 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세요. 회사에서 워라밸 대표로 그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 적도 있었어요. 육아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고 있지만 아내와 소통해서 자기만의 취미를 더욱 발전시켜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회사 너무 좋다. 계속 다니고 싶다. 직접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기업에서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퇴사를 결심하거나 또는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에 대한 우리 사회적 시선도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 중 하나가 우수한 인재 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아 관점은 새로운 발상과 관점을 만들어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창의성이란 육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남성들은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남성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더욱 부각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창의성을 높여서 가사일이라든지 육아일을 맡아 진행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나도 조금 편하고 그리고 아이도 편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을까? 또는 가사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둘씩 실행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저희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내도 인정해 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 우리 회사로 간다면은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서 창의성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생산성이 더욱더 올라간다면 회사도 물론 이득이겠죠. 네. 세 번째로 육아 참여에 따라 한정된 시간에 스스로 생각하며 일하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 이 부분 동의합니다. 네.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는 해야 될 일들을 체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나의 휴식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다각도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도 다른 방식의 변화와 그리고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소통하면서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협력한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다른 방향에서의 시각으로 보고 같이 협동한다는 거, 회사에도 굉장히 이득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사 내 육아휴직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때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직무 만족도,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증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한 분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육아휴직을 권장했던 그런 부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권장받은 육아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돌아가려는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다른 회사에 비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이 회사에 대해 애사심도 느끼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자존감도, 회사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회사에는 큰 이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육아휴직으로 사랑받는 아빠가 되면서 우리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지 육아휴직으로 사랑받는 아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가정이 화목하고 또는 우리의 사회가 굉장히 밝은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사회적 시선,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먼저 개선돼야 될까요? 사실 저는 사회적 시선이 먼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회적 시선이 조금 바뀌었을 때 아빠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사회, 아빠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육아휴직이란 자연스럽게 받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옆에서도 육아휴직, 옆에서도 육아휴직. 너도 아빠 육아, 나도 아빠 육아.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육아휴직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미혼 여성 남성들도 공감할 수 있는 당연시되는 내용들로
육아휴직 문화를 정부와 기업이 먼저 나서가지고 변화시킨다면 이런 캠페인 챌린지 등을 통해서 형식적인 변화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챌린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형식이 아닌 마음을 울리는 캠페인이나 챌린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내 가슴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따뜻한 마음들이 내 주위에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 육아를 향한 사회적 따뜻한 시선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이나 챌린지 또는 정책 지원, 복지 혜택, 기업 지원을 늘려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육아휴직의 문화, 아빠 육아휴직의 문화가 더욱더 발돋움될 수 있도록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더욱 빨리 아빠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에 대한 우리 사회적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조직 문화, 복직 지원, 성장 지원, 기업 복지, 평등 문화를 중심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회사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일과 삶이 공존하는 워라밸, 모두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내 삶도 인정하고 또는 회사의 일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은 기업이 조직 문화를 조금 바꾸고 성장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한 모기업 회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 모기업 회장님께서는 육아휴직을 굉장히 적극 지원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기업의 오너는 육아휴직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네 구성원들, 우리의 구성원들도 굉장히 달라져야겠죠. 기업이 조직 문화를 바꿀 때 구성원들이 그 문화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적 시선도 계속 똑같은 되돌이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또한 함께 고민하고 적극 지원하고 공동 육아를 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네가 왜 육아를 해야 돼? 네가 왜 육아휴직을 내야 돼가 아닌 그래, 아이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네가 육아휴직을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적극 지원할게. 너희의 가정이 행복하다면, 너의 가정이 웃을 수 있다면 나는 너희를 적극 지원한다 라는 응원을 주셔야 됩니다. 걱정이 아닌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우리네 아버님들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장 동료들도 동료를 배려하고 업무 분담이나 인식 개선, 조직 문화,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현재 옆에 있는 내 동료들부터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나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왜 그것을 배려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아이를 낳게 된다면 또는 육아를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는 아이를 이미 다 키우신 분들도 내가 그 육아를 했던 기억을 까먹지 마시고 어떤 이유로 내가 힘들어했고 어떤 이유로 내가 망설였던지 괴로워했었던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공감하시면서 우리네 육아휴직 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이웃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부터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 따뜻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겠죠. 육아휴직이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배려의식과 양보의식, 의무의식, 그리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에서는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육아휴직을 의무화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찬성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더 나은 삶이라면,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저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투표라든지 또는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부터가 그런 시선들을 바꿔가면서 육아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 아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따뜻한 시선이 바뀐다면 우리 사회적 시선이 바뀐 육아휴직은 어떤 따뜻한 바람이 불까요? 첫 번째, 가정 문화에서는 가정의 화목함으로 긍정적 에너지 확립이 되고요. 그리고 아내의 건강한 일상, 아이의 행복한 웃음, 스스로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장들이 모여 가정에서의 밝은 에너지가 기업, 사회로도 전파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 변화 및 저출생 인구 위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가정에서부터 화목하면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아내와도 소통을 할 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첫째를 낳았을 때 아내는 더 이상 둘째를 낳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제가 육아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은 셋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화목할 때 저출생 인구 위기인 우리나라, 이런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그리고 가정부터 화목하다면 당연히 인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야기하세요. 남편이 도와준다면 또는 남편이 함께 한다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면, 육아를 같이 한다면 나는 아이를 더 낳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인 거예요. 혼자서 하는데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런 힘듦이 우리 사회에 전파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분들, 아이 낳지 않은 분들,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저부터도 아닐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그런데 주위에서 굉장히 따뜻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 낳는 거 가정의 화목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또한 우리 사회문화, 사회적 시선의 변화로 배려, 존중, 공감 등 남성 사회 구성원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여성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진출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 이것은 곧 남성들이 자연스러운 육아를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 문화가 바뀌어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 문화로도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요즘에는 바꿔서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많이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아름다운 여성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서 낳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의도치 않게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단절된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나 또는 사회적 취업들이 굉장히 단절되고 있으면 나부터도 우울감에 빠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배려와 존중으로 나아간다면 여성분들 또한 사회적 취업이나 사회적 기회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겠죠. 사실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7년간 경력 보유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굉장히 불안한 마음과 걱정들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취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자기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키더라고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저희 아내도 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사회적 시선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지 않을까요? 기업 문화.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 내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하고 구성원들의 성장으로 기업도 함께 성장한다. 이 말인즉슨 조직 문화의 변화로 유연한 사고력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며 구성원들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워라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일전에 제가 사례로 일과 가정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취미를 더욱 성장시켰던 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강연을 제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제의를 받는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회사와 내 자신에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의지가 더욱더 확고해지겠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잘 하였다. 또는 아이를 케어하면서 내가 아내도 케어하고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현상들이 우리네 기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기업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워라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육아의 시작으로 사랑받는 아빠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혼자서 하면 힘이 든데 둘이서 하면 또는 셋이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또는 기쁨을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의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홀로 육아가 아닌 공동 육아를 진행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부족한 아빠였고 부족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아를 하면서 진짜 제가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러한 성장을 토대로 제가 나아가다 보니 현재 이 자리까지도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지 저도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육아를 몰랐던 그런 아버님들도 육아휴직을 통해 육아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 또는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를 통해 사랑받는 아빠로 또는 사랑받는 남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회적 시선 정말 꼭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시선들이 바뀐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그리고 감정 소비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의 생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에서의 그런 생활도 가져갈 수 있고요. 사회적 시선은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에 함께하는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런 구성원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따뜻한 이해를 나눌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회, 아이가 미래의 행복이다라는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본인의 육아 점수는? 제 점수는 50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원래 육아를 몰랐던 0점의 아빠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알게 된 아빠여서 50점까지는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할로윈데이라 가지고요. 아이들 어린이집 갈 때 선물 아이들 친구들 나눠주려고 그래서 만들고 있었어요. 잘 잤어? 선물이다.
그 무슨 옷이야? 현아 무슨 옷이야? 아빠 이거 사줘서 너무 고마워. 괜찮아. 그렇지, 이렇게. 천천히 뛰지 말고. 그렇지. 안녕하세요. 네. 아내 대신에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동원이, 채연이 아빠 김기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첫째 동원이는 이제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고요.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요. 둘째 아이는 애교 있고 위트 있는 그런 되게 사랑스러운 둘째 딸입니다. 그 아내가 좀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거든요. 죽고 싶다는 말도 입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한 우울증이 왔어가지고요. 그때 순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잘못될 수도 있겠다,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고쳐먹고 육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하던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육아를 전념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진짜 막막했어요. 뭐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이 없는 시간이나 자는 시간에 했던 게 택배 업무랑 그다음에 새벽 시간대 우유 배달, 심야 시간대 카페 청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가자. 이쪽으로 아빠 손. 안아줘? 자. 여기 있는 거 다 나눠줬어? 준비. 여기 땅. 여기 땅. 올라갈 거야? 조심. 조심. 어린 시절에 조금은 평탄하지 않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단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이 아이한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을 거야.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어? 하나 남았으니까 다 먹어볼까? 응. 이거 하고 이거 먹고 아빠 여기 기브 앤 테이크. 자, 이뻐요. 이뻐요. 아이 다 먹었다. 박수. 오빠가 한 번 먹고. 동안 오늘 하루가 또 들어가서 망설이고 있는 중이야. 뭐야? 내 거에. 아니야, 아빠 밥 먹잖아. 김치현, 뭐 한 거야 지금? 뭐 했어? 김치현, 내려놓으세요. 내려놔. 지금 아빠한테 뭐 한 거야 방금? 던졌어요. 왜 아빠한테 이걸 던졌지? 왜 이걸 김치현, 이리 와. 아빠 속상하게 왜 얼굴에 아빠 때렸어요? 발톱에도요. 속상한 일 있었어? 무슨 속상한 일 있었어? 채연이가 이걸 가지고 와서 아빠 얼굴에 떼찌한 거 잘못된 행동이야. 아빠는 이유가 궁금해. 얘기해 줄 수 있어? 네.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채연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왜 그랬을까, 채연이가? 근데 이제 투정 부리고 뭐 들어눕고 떼쓰고 이럴 때는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어요. 뭐 아무리 뭐 유도를 하거나 또는 감정 케어를 하면서 해줘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좀 많이 힘들죠. 참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견디는 게 굉장히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뭐야?
가자. 무야호. 야호. 무야호. 사자. 어흥. 사자도 어흥. 아기가 싫어. 원숭이도 싫어. 싫어요. 자, 이거 백은의 앞바다 통해서도 어떻게 육아를 할지 모를 때 많은 아버님들이 좀 많이 조언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부모 교육이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요.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남매 키우시고 계신데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 네네. 7살 그리고 3살 네네. 지금은 육아를 아버님이 더 많이 하신다라고 네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도 조금 봤거든요. 네네. 먼저 그럼 채연이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어디 가게요? 어디 가게? 손 씻을 거야? 채연이는 밥 먹는데 예삐 놀이 하네. 벌써 채연이 배가 불렀구나. 아빠도 응. 동서하자. 아빠? 아빠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아니야.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 돼. 이리 와. 반응을 잘해주는 건 되게 좋아. 네네. 뭐뭐 하고 싶구나. 근데 그게 가끔 애들한테는 허용으로 느껴져요.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냐. 근데 지금은 식사 시간이니까 여기 의자에 와서 앉으세요.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또 내가 영상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뭐였냐.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강화를 해줘야 그 행동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게 조금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뭐야? 내 거에. 아니야. 아빠 밥 먹잖아. 김채연. 아빠 속상하게 왜 얼굴에 아빠 때렸어요? 속상한 일 있었어? 무슨 속상한 일 있었어? 아버님이 좋아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아이가 막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라고 이실직고하고 반성하기를 좋아하는 타입이셔요. 근데 네. 32개월 아이가 아무리 영특하다 하더라도 너가 뭘 잘못했지? 그런 식의 질문에는 거의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때리면 안 돼. 그럼 다치거든, 아프거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다음부터 하지 마. 요 한 세트만 하시면은 되는데 이 아이의 지금 상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상황에서 풀려날 수 있지? 그래야 아빠가 수긍할 수 있지? 그럼 이것저것 다 던져보는 일밖에는 이제 하게 되지 못하고 자기가 왜 훈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새카맣게 잊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얘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저 상황을 좀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더 많은 기대감. 적절한 감정 표현은 아이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안 뜨거워. 잘 들 수 있겠어? 조심히. 많이 먹을 수 있어. 이번엔 3개나? 최고. 아빠 이거 봐. 밥 먹을 땐 채연이 너무 잘하지만 cen아 너무 잘해. 그런데 밥 먹을 땐 우리 밥 먹자. 물. 물? 응. 어머니도? 이거 먹을까? 그것도 뭐. 그래. 오빠 거. 고마워. 이번에 뭐 해볼까? 그래. 손 없어졌어. 손이 없어졌다. 엄마도 도와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엄마도 채연이가 도와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아내가 일이 좀 바쁘고 저도 많이 바쁘다 보니까 한 3, 4주 정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회사가 가끔 쉬는 날에도 나가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어서 많이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바라는 건 없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남편이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동훈아, 채연아, 나중에 너희가 이 영상을 보더라도 정말 아빠가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아빠도 노력할게. 엄마도 아직 엄마가 처음이라서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만큼 너네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해.